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인건비 및 가다경비 사용.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 지급하는 재반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말하고, 급여의 성질에는 이제 보수, 급료, 임금, 수당, 임시, 추가급여, 성격,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연금 및 부가적 급여에 복리후생비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냥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 항목이에요. 원칙은 송금 항목. 근데 이제 가다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이제 송금 불산이 하고 있고, 가다하거나 부당하면 이제 송금 불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69페이지 가보시면 표가 있죠, 표가. 일반 급여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송금 인정이 되고, 비상근 임원의 보수 중 부당해당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이에요. 여기는 비상근 임원의 보수 중이라고만 나왔지만, 이건 임원에 대한 거나 임원에. 사용인은 송금 인정이 되고, 임원도 일반 급여는 송금 인정이 되고, 부당해당 부인은 사용인이든 임원이든 다 송금 인정이 안 돼요. 부당한 경우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이제 사장이 더 좋아한다고 해서 더 이뻐한다고 해서 더 많이 준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포함이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송금불산이 결국 이제 부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부당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동일직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니다. 상여금도 사용인은 여러분들 우리 임원은 이사 이상은 임원이라고 얘기거든요. 이사 이상은 임원은 이사 이상을 임원이라 얘기하고 사용인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부장까지가 사용인인 거지. 그치? 부장까지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직급으로 얘기하면 부장까지가 사용인이고 부장 넘어가는 이사 이상을 우리가 임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사용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송금 인정이 되고 임원은 원칙은 송금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임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해서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이고 임원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 이익 처분이 앞에서 우리 뭐라고 나왔던 거지? 인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인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이익이 커져서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직원들한테 상여금 주는 거. 그런 건 송금 불산입이고 인여금 처분한 걸로 가서 퇴직급여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이 되고 임원에 대해서는 원칙은 송금 인정인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 직원 퇴직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즉 초과 금액은 송금불산입니다. 이건 지금 소득세법 규정을 써놓은 거야. 법인세법 규정이 아니라. 이건 잘못 써놓은 거고요. 법인세법은 여기하고 똑같아. 급여 지급 기준 초과.
여기 예외는 급여지급 기준 초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초과액은 송금물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법인세법 규정을 써놓은 게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잘못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로서 송금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9페이지에 일반 급여 보시면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보수, 수당 등의 일반 급여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대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에 지급하는 보수총액. 한 명에서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에 지급하는 보수총액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봐요. 실무시험 안 나오고 이제 이론시험에 나옵니다. 이론시험에 나오면 노무출자사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을 투자한 거예요. 지식과 경험. 지식과 경험을 투자한 걸 노무출자사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강남에 같은 나이 때 동명배 3명하고 강북에 동년배 1명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출자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얘네가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너는 너의 경험과 지식을 투자해라. 그 대신 사업해서 돈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다 4분의 1씩 가져간다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갔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출자한 걸로 본다는 거야. 출자한 걸로 보니까 이익이 발생해서 그 돈을 받으면 보수총액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부당한 거는 다 송금 인정이 안 돼요. 부당한 거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해서 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해 직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송금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세무사 사무소 가보면 그 세무사님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왜 사무사님의 사모님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무를.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도 안 하면서 지적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도 잘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급여 받아가는 거는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거의 와가지고 그냥 지적만 하고 거의 뭐 밖에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주로 많이 해. 그러면서도 월급 받아가. 그러면 그런 거는 부당한 거로 본다. 그런 뜻이야.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응. 이거 가지고 그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세무사 사무실에 예, 세무사님의 사모님이 근무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직원들하고도 되게 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 일도 안 하고 계속 뭐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해갖고 직원들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급여를 너무 많이 주면 그지?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해직에 있는 예, 임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다면 그 너무 많이 주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상여금. 상여금이란 일반 급여 성질의 것 위에 근로의 대가로서 법인의 실적과 사용인의 공로 등 기타 사유에 의해서 비정기적 임시로 지급된 급여이다. 원칙적으로 상여금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번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이 지급하는 보수는 예,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는 상여.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는 한 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예,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도 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이를 전에 현금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퇴직이나 실제로 근무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일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요거 이제 예, 이론 문제로 주로 나오고 실무 시험에서도 이제 구분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예, 사용인의 예,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때 예,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용도에서 퇴직한 때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지급한 때 임원에게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이런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서 퇴직금을 송금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원이 연임된 때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이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정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정보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선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당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족금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임원에게 퇴직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퇴직금 5천만 원을 주고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은 그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비현실적인 퇴직금을 준 경우는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직금을 본대요. 업무 무관 가직금이 뭐냐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을 안 보죠. 그럼 가직금은 임시계정이지만 자산입니다. 가직금 임시계정이지만 뭐다? 자산. 그러니까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을 안 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업무무관 가직금 1천만 원.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자산으로 보니까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한 거야. 자산부채 차이가.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죠. 유보. 처음에 유보가 생기는 게 유보 발생. 나중에 유보가 없어지는 게 유보 감소. 근데 이 돈은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잖아요. 그지? 그지? 업무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이 돈을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았겠지. 회사가 돈 빌릴 때 회사가 돈 빌려올 때도 이자 주고 빌려오잖아. 그럼 돈 빌려올 때도 뭐 받고 이자를 받고 빌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 저 5천만 원을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이라는 소득이 늘어날 텐데 특수관계자인 임직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줘서 이자가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만큼 이자를 덜 받은 것만큼을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얘기해요. 이자를 덜 받은 것만큼.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은 입금산의에 상여 처리하고 이 돈이 우리 회사가 빌린 돈 중에 쓴 거라면 또 빌린 돈 중에 쓴 거라면 빌려왔을 때 이자가 발생했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라서 업무 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일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현실적 퇴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준 경우는 세무조정이 지금 다양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잡은 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자를 못 받으니까 가직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산입 상해 처리하고 돈 빌려온 것 중에서 쓴 거라면 그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하고 차후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 인정도 못 받고 대손 충당금
설정에서도 제외합니다. 얘 때문에 다양한 조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71페이지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송금 한도액이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에 송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한대요. 첫 번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지급 규정에 퇴직급여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 한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 한도로 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근데 만약에 정관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만큼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가지고도 이제 1점짜리 또는 2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앞에 거 조금 다시 그냥 정리 한번 해보면 인건비에서 급여 등은 사용인과 임원 모두 한도 없이 송금 인정합니다. 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일 때는 다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요. 상여금은 사용인은 한도 없이 송금 인정하고 임원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법에 의한 한도 내 송금 인정하고요. 퇴직급여는 사용인은 한도 없이 송금 인정하고 임원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상 한도 내 송금 인정하고 규정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한도 내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총급여액. 여기서 총급여액과 근속연수에 대한 적용 기준은 총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며 법인의 주주총회, 상원총회 또는 이에 준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원의 소득, 상여로 받은 소득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에 따른 상여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주총회나 상원총회나 또는 이에 준한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은 소득은 잉여금 처분 상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여는 총급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에 따른 상여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총급에 안 들어가고 근속연수는 영년에 의해서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이런 것들만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안에서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만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사용인 임원의 사망 이후 사내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업무 무관 비용. 업무 무관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업무 무관 비용이래요.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도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송금불산이고,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자금의 차익과 관련되는 비용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내일 이어서 나가는 걸로 할게요. 내일이 아니구나.